한국으로 여행 가서 회사 망할 일 있어요. 여기 한국에 온 여행사 직원들이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여행 상품을 준비하던 직원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한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는 아리아나라고 합니다. 저희 여행사에서는 유럽 위주의 여행 상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새로운 여행 노선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님께서는 성격이 워낙 걸걸하신 분이라서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류를 집어던지시기도 하죠. 심지어 최근 영국으로 여행을 가는 노선에서 심한 적자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아주 불호령이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이전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회사에 새로운 노선이 필요하고 심각한 경영 위기라는 사실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팀장님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고 대학교에서 아시아 문화학을 전공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시아 쪽의 여러 나라들 위주로 깊게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유럽 쪽 노선은 현재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아시아의 노선이 꼭 필요했어요. 결국 저는 중국 노선과 한국 노선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대표님 앞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은 중국 노선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저는 한국 노선부터 개척하자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대표님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팀장님은 아무래도 중국 노선이 훨씬 나을 것 같다면서 중국처럼 넓은 나라로 가는 노선을 뚫어놓아야 다른 중국 노선들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생각이 약간 달랐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아도 중국에서 크게 실망했다는 의견도 많았고 중국인에 대한 평가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을 다녀온 유럽인들의 반응을 여러 커뮤니티에서 살펴보니 하나같이 한국에서 살고 싶고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극찬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운다는 사람도 많았어요. 중국이 넓은 나라라고 해서 무턱대고 중국부터 개척하게 된다면 중국에서의 불편함을 겪게 되는 고객들이 저희 여행사의 사이트에 악플을 남길 것만 같았거든요. 저희 여행사 사이트에는 영국 여행에 관한 악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악플이 또 남겨진다면 더욱 매출을 회복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중국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에 당연히 중국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저의 의견보다는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신생국가인데다가 워낙 작고 위험한 지역이라 고객들이 가려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중국은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특정 중국 노선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노선으로 이득을 취하면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을 선택해서 개척하는 일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되는 위험한 일이고 한국은 여행하기에 좋은 나라가 아닐 것 같다는 직감이 있다고 하셨죠. 결국 대표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 팀은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신규 여행 노선을 개척하려면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현지에 있는 여러 업체들을 미리 알아두어야 편하거든요. 중국으로 향하게 된 저희 팀은 기대와 설렘 속에 첫 출장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규 여행 노선을 개척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저희 어깨에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노선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대표님의 결정을 따르고 팀장님을 도와 중국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출장 첫날 우리는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업체와의 미팅이 주요 일정이었는데 그중 한 업체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전통 건축 투어와 황제의 길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패키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입금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면 50%의 금액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장님은 한껏 들떠 있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업체의 사무실은 낡았고 공식 웹사이트조차 허술해 보였거든요. 그러나 팀장님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다며 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대표님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벌었고 결국 인터넷에서 해당 업체가 다수의 해외 여행사를 속였다는 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죠. 며칠 후 우리는 주요 관광지를 답사하며 직접 상품화 가능성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고궁과 넓은 광장들이 우리를 사로잡았지만 그 속의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길거리 화장실은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악취와 위생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문조차 제대로 잠기지 않는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팀원 몇 명은 견디지 못하고 근처 카페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을 보고도 유럽 고객들이 좋아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팀장님은 상하이의 번화가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소매치기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그저 무성의한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팀장님은 한동안 분노를 사귀지 못하셨고 출장 일정 내내 지갑 대신 허리색을 꼭 쥐고 다녔습니다. 출장 중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접했던 깨끗한 거리와 정돈된 시스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친절한 서비스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한국 노선을 개척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죠. 출장 마지막 날, 팀장님의 표정에는 피로와 실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갑을 도둑 맞은 사건부터 비위생적인 길거리 환경,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업체들과의 미팅까지 이번 출장은 팀장님에게도 힘든 경험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짐을 정리하며 팀장님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중국. 너무 복잡해. 여기서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여행 상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말을 듣자 저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사실 저는 한국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경험한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료들을 봤거든요. 제가 조사했던 유럽 관광객들의 후기도 그렇고요. 팀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중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곳이라는 걸 느꼈어. 근데 한국이라. 거긴 정말 괜찮을까? 저는 팀장님에게 준비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잘 정비된 교통 시스템,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여행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유럽 관광객들의 반응을 강조했습니다. 팀장님은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대표님을 설득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중국에서 이런 일을 겪고도 같은 길을 고집하는 건 위험할지도 몰라. 다음 회의에서 한번 한국 노선 이야기를 꺼내보자. 그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트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팀장님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니 한국 노선을 제안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출장이 끝난 후 저희는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는 얻었지만 많은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팀장님은 결국 중국 노선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유지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더 한국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저는 대표님께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향후 아시아 노선 확장을 위해 한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 말이 대표님의 마음을 움직일지 아니면 단순히 신입사원의 의견으로 치부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출장 후 며칠이 지나 회사에서 보고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중국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며 마지막 페이지에 적은 한 문장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내심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 대표님은 제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대표님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리아나 씨, 내가 왜 한국을 꺼려 하는지 알죠? 한국은 아직도 신생국가나 다름없습니다. 경제 규모도 작고 국가 자체가 위험한 지역이라고요. 고객들이 한국 같은 곳으로 가길 원할까요? 저는 대표님의 말에 잠시 주저했지만 한국에 대해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차분히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관광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유럽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아주 긍정적이었고 거리의 청결함과 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독특한 문화가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국 출장에서 겪었던 문제들은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들입니다. 대표님은 제 말을 듣고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셨습니다. 말은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료일 뿐이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한국처럼 작은 나라의 고객들이 흥미를 느낄지도 의문이고요. 그 순간 팀장님이 끼어드셨습니다. 대표님, 이번 중국 출장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다른 아시아 국가를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한 아리아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관심이 생기더군요. 현지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니까요. 팀장님의 말에 대표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노선을 바꾸는 건 무리예요. 일단은 현재 중국 노선에 집중하되 한국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더 준비해 보세요. 구체적인 시장 조사 결과와 사례를 가져온다면 그때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회의가 끝난 후 팀장님은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시작이었어요, 아리아나. 대표님이 마음을 완전히 돌리진 않으셨지만 이제 기회가 생겼잖아요. 저는 팀장님의 격려에 힘을 얻으며 더 철저한 자료와 설득력 있는 논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노선 개척이라는 아이디어는 아직 대표님에게 낯설고 불확실하게 느껴지겠지만 제 열정과 노력으로 결국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또다시 중국 출장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방문했던 베이징 대신 시안을 중심으로 여행 노선을 개척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대표님은 여전히 중국의 시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셨고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은 단지 특정 지역의 문제일 뿐이라는 판단을 내리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장에는 특별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국 출장 일정 중 일부 시간을 내어 바로 옆에 있는 한국까지 함께 다녀오라는 지시였습니다. 팀장님은 처음에 이 빡빡한 스케줄에 당황했지만 두 나라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시안 출장 일정은 예상대로 빠듯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역사적 명소인 병마용부터 시작해 현지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 여러 여행사 및 숙박업체들과 미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경험했던 환경적인 문제나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안에 도착한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배정된 호텔은 사진과는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방 안은 습기로 눅눅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밤새도록 거리에 소음이 쉴 새 없이 들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서 켜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둘째 날 아침 병마용 관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갔을 때부터 불쾌한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음식은 거의 차가웠고 위생 상태가 불량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의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는데 우리의 간단한 요청에도 대충 응대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관광지로 향해야 했습니다. 병마용 유적지는 웅장했지만 주변 환경은 기대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관광지로 가는 길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상인들은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상품을 억지로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특히 물건값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희 팀도 기념품을 사려다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과 불쾌한 태도로 결국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으로 들른 현지 식당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전혀 다른 메뉴로 나왔고 음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식당 주인은 오히려 우리를 탓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식당 내부는 비좁고 더럽기까지 해서 결국 음식을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시안의 유명 야시장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한 상인이 불필요하게 저희를 붙잡아 시간을 끌던 사이 누군가 제 가방을 열려던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알아차려 아무것도 잃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야시장에서의 시간은 내내 긴장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타고 있던 택시기사는 초보자인지 길을 잘못 들어 몇 번이나 헤매었고 요금도 지나치게 높게 요구했습니다. 팀장님은 택시기사와 중국어로 언쟁을 벌이셨지만 결과적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뒤 팀장님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래서야 고객들에게 이 노선을 추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시안에서의 경험은 베이징 출장 때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저는 하루빨리 한국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여행 상품을 개발하러 온 출장지에서 이런 끔찍한 경험들을 겪으며 우리는 중국 노선의 가능성에 대해 점점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정의 절반이 남아 있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날도 시안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볼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호텔에 단수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샤워는커녕 세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참아가며 급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팀장님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면서 프런트에 항의했지만 호텔 직원은 시큰둥한 태도로 곧 복구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시안의 유명 사찰 방문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지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찰 입구에서 안내원을 가장한 사람이 입장료가 2배로 올랐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팀장님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공식 창구로 이동하자고 하셨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막아섰고 결국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몇 분 동안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겨우 입장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체력과 기분은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찰 내부에는 과도한 상업시설과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명상과 고요함을 기대했던 우리는 한쪽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가이드와 상품을 강매하려는 상인들 사이에서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팀장님은 이곳이 정말 우리가 고객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인가?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점심은 현지의 또 다른 식당에서 해결하려 했지만 음식이 나오는 데만 4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음식이 나왔을 때는 한눈에 봐도 상태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기름은 너무 많고 일부 재료는 신선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팀원 중 몇 명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식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시안의 전통시장을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시장은 금방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에 젖은 길은 매우 미끄러웠고 물 웅덩이는 곳곳에 퍼져 있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발을 헛디디며 시장을 돌아다녔지만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악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일정이 끝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기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차에 문제가 생겼다며 우리를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외곽의 어두운 길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팀장님과 저는 당황하며 급히 다음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한참 동안 아무 차도 지나가지 않아 한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땐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대표님께
이번 출장 보고서를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 역시 지쳐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이틀 연속 이어진 끔찍한 경험은 우리 팀 모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곳에서 여행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시안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하루빨리 한국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끔찍한 경험을 하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시아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중국 노선 개발에 대한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일정이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한국에서도 특별한 기대를 하기 어렵겠다는 마음에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남미 노선 같은 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문득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남미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지만 인터넷에서 본 영상들과 다른 여행사들의 홍보 자료들을 떠올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들었습니다. 팀장님께는 말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대륙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시안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출장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이 한국을 가는 일정을 추가하셨지만 아시아 전체가 이런 수준이라면 과연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한국 노선을 제안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공항에서부터 기분이 묘했습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인 공항의 모습은 예상과 달리 불편함 없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와 빠른 입국 절차는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이런 첫인상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본 것도 없잖아. 조금만 더 두고 보자. 그렇게 제 자신을 달래며 숙소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일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이곳도 결국 다를 게 없을지도 몰라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엄청난 규모의 인천대교가 보였습니다. 그 광경에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다리가 하늘과 바다를 가르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웅장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달려가는 차 안에서 보이는 대교의 풍경은 제게 한동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진입하면서 점점 더 다채로운 고층 빌딩들과 도시의 활기찬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복잡하고 혼잡한 도시 풍경과는 확실히 다른 질서, 정연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한국의 느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상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친절함과 청결함은 또 하나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묵을 곳은 비교적 간단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지만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청결한 분위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은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침대와 욕실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정말 인상 깊었고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 또한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직원은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고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건네며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불친절함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한국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없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다른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잠시 편안하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록 이전 출장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업체들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친절하고 젠틀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각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조건을 설명하면서도 그들은 솔직하고 투명하게 자신의 제안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종종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조건들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한국의 업체들은 비용도 합리적이었고 가격과 품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자신감과 정직함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업체들을 비교하면서도 대부분 비슷한 제안을 해주었고 그 조건들이 매우 경쟁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어떤 업체는 저희 서비스의 강점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서비스가 단순히 여행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경험을 제공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도 매우 전문적이고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점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이곳에서의 거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놀랐던 건 한국의 업체들이 제공한 제안들이 너무 합리적이어서 중국에서처럼 바가지를 쓰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비용과 품질, 그리고 신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기에 한국은 그 어떤 시장보다도 믿고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친 시민들조차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언제나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여유롭고 친근한 태도는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세심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메뉴를 고를 때 저에게 추천을 해주기도 했고 음료를 받은 후에는 맛있게 드세요 라며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가 너무 고마웠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도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겪었던 시끌벅적하고 혼잡한 카페들과는 전혀 다른 여유롭고 안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걸어다녀도 불안하지 않았고 어디서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너무 편안해서 마치 여기가 제 집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이전에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겪었던 불편함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다른 차원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었습니다. 이런 점들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상이 확실히 달라졌고 앞으로 한국 노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느낀 점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에 갔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안전한 환경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에 머물고 싶어 할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공공 서비스나 사회 시스템은 정말 잘 조직되어 있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 보였습니다. 대중교통은 빠르고 편리했으며 거리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중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나 길거리의 소음조차도 기분 좋게 느껴졌고 이탈리아의 시끄럽고 북적거리는 분위기와는 다른 여유롭고 질서 있는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아마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의 질서 있고 안전한 환경을 경험하고 나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의 문화와 감성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지만 한국처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삶에 익숙해지면 과연 그들이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회사를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이 너무 긍정적이어서 그곳에서의 하루하루가 마치 꿈 같았고, 특히 그곳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안전한 환경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대표님께 보고를 드릴 때 저는 그동안의 출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여행 노선을 반드시 계획해야 한다고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매력적인 문화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한국을 여행하고 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물론 유럽인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가 직접 느꼈던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친절한 서비스, 편리한 교통 시스템, 안전한 거리 환경을 보며 한국이 정말 여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여행객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한 사람들이 다시 그곳을 찾고 싶어 할 것이며, 특히 유럽인들에게는 한국이 정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한국 노선에 대한 확신을 대표님께 전달하려 했습니다. 대표님이 그동안 중국 시장에 집중하셨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저의 의견이 대표님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한국 노선이 반드시 회사의 미래에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저와 팀장님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동안의 고민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회사는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 한국행으로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고, 저도 그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층 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선택은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노선을 개척한 후 회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고 점차 매출이 회복되었으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팀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의 경험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그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 환경을 제공했으며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회사의 이미지도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국은 특별한 매력을 가진 여행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한국 노선 덕분에 고객들이 행복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오늘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매일같이 실감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저희 회사 사람들도 여러 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한국처럼 좋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삶의 질과 문화적인 만족도를 한층 높여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친절함과 안전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까지 갖춘 나라입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은 그동안 여러 국가들을 다녀왔지만 한국에서만큼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곳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님은 한국에서 느꼈던 것들이 회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시곤 합니다.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편리하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나라는 정말 드물다고 생각하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이 경험은 단순한 여행의 차원을 넘어 회사의 비전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을 포함한 여행 노선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고 그 선택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